2024년 상반기 북대서 양조약기구에 소속된 정책기획관은 포탄이나 탄약과 같은 필수품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고 대한민국도 후보에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만든 무기를 수입하지 말고 유럽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견제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대한민국을 위해 프랑스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베네데타 베르티 북대서 약조약기구, 즉 나토 정책기획관은 포탄이나 탄약과 같은 필수품을 외국에서 조달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포탄이 부족한 가운데 여러 군수품을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여러 인명의 인터뷰가 있었으며 그중 고위직 나토 관계자는 한국이 최선의 거래처라면 한국에서 거래를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같은 개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거래는 많았지만 나토라는 조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군수품을 수입한 이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나토 정책기획관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안보와 평화와 직결되며 이것은 유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냉전 시대를 겪은 후 다양한 외교적 관계를 다양한 나라와 맺고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는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토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국가들도 군수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중국과 북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국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도모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은 수요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생산하여 재고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군수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 방식은 단점이 많은 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과 비회원국들 중 방산 강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탄약이나 포탄과 같은 군수품을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논의 의제 중 하나입니다. 협력을 맺은 대한민국의 최대 의제 중 하나는 자체 핵무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토의 경우 미국의 재래식 병력을 배치한 것에 기반을 두어 몇몇 국가가 핵무장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이런 핵 보유를 한 몇몇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핵 동맹입니다. 현재 중국은 투명하지 않고 숨기기 급급한 방식으로 핵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 수많은 국가들과 유엔의 안보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국방력과 억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해진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2024년 2월에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나토는 군수품을 필요할 때마다 생산하는 방식에서 재고량을 비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축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군수품을 나토 조직 자체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주제는 유럽의 안보에 관한 것으로 나토는 더 빨리 생산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유럽산을 생산함으로써 유럽 방위 산업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장비 구매에 있어서 유럽산의 우선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설에서 유럽은 미국이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방산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폴란드와의 군수협정에서 폴란드가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이 유럽 국가에 군수품을 수출할 때 폴란드의 라이센스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군수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얻은 것입니다. 즉, 메이드 인 폴란드이지만 이 생산품의 라이센스 비용을 대한민국이 챙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 폴란드산 군수품을 구매하고 유지 보수 또한 폴란드에서 받게 되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준수하고 유지 보수도 폴란드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된다면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한국 군수품을 구매할 유럽 국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인 프랑스의 수출액이 줄어들게 되고 유럽 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적한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크롱의 인터뷰가 논란이 된 후 주한 프랑스 대사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이 포탄과 같은 군수품을 거래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 부분이 시발점이 되어 한반도 정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수입하여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얻어지는 경험들과 기술적 보안 부분이 북한에 전수된다면 대한민국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과 핵 잠수함 설계 기술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가 지속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러시아로 끝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 분야에서 지지를 하고 있으며 영토를 수호하고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동맹국에 가해지는 위협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하고 동맹국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안보 정책을 새롭게 짜면서 태도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동맹국들에게 군수품을 수출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강화되고 군수품이 많이 수출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